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원기 교수입니다. 자, 오늘 2주차 수업의 마지막 교시 3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교시 동안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고요. 1, 2교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현대 마케팅의 3대 거장 필립 코틀러, 세스 고디, 게리 베이너첩 이렇게 세 분을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과 홍보의 차이점, 그리고 마케팅 포피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마케팅에 대한 마케팅 스윗스팟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케팅 스윗스팟과 더불어 우리가 마케팅 불변의 법칙 1, 2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3교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은 뭐라 그랬죠? 마켓에다가 ing를 붙인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마켓 플러스 ing, 즉 시장과 현재 진행형인 ing가 붙어서 시장을 점유해 가는 것이 마케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포피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즉 제가 생각하는 이 마케팅이란 마케팅은 곧 스윗스팟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케팅은 스윗스팟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마케팅은 스윗스팟이다 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좀 스윗스팟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스윗스팟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을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하시고 제 강의 자료 보지 마시고, 뒷장의 강의 자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을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앤서니 웨스턴이 쓴 창조적 비판의 요령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 질문 내용인데요. 이 책에 구글의 그런 최종 면접 때의 질문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어둡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당신은 말쑥한 2인승 소형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은 거 탁 타고 몰고 가다가 한 버스 정류장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그곳에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당신을 모르는 낯선 사람인데 마침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하고 쓸어 앉은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다른 한 사람은 예전에 당신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는 오랜 친구입니다. 내 목숨을, 당신의 목숨을 구해준 오랜 친구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놀랍게도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남자 또는 여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2인승 소형 스포츠카입니다. 나 외에 한 명밖에 못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누구를 차에 태우시겠습니까? 단 한 사람만. 자, 그래서 당신 누구를 차에 태우시겠습니까? 단 한 사람만. 자, 한번 지금 이 강의를 일시정지 한번 해보시고, 해놓으시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 보지 마시고, 난 누구를 해야 될까? 혹은 내가 진짜 이 질문이 아니라 내가 면접의 상황에서 이 질문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답을 해야 될까?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일시정지를 해놓으시고 좀 적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잠깐 적어보는 시간 좀 가질게요. 네, 한번 잘 적어볼 시간을 가지셨죠?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세 명의 사람이 다 태워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낯선 사람인데 심장 발작을 일으켰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내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나 이상형이고, 꿈에 그리는 이상형이고. 자, 누굴 태울까요? 자, 여기에서 최고의 대답, 즉 구글 면접에 통과한 그런 대답을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의 대답은 스포츠 자동차 키를
나의 오랜 친구에게 주고 그에게 낯선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 주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심장 발작을 일으켰으니까 빨리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동차 키를 오랜 친구에게 주고 낯선 사람한테 낯선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 주라고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꿈에 그리던 여자와 함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대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한 명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렇죠? 꼭 2인승 소형 스포츠카니까 나는 타고 옆자리에 한 명만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그래서 3분의 1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즉, 내 키를 오랜 친구에게 주고, 그리고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고 나는 여자와 함께 또 나는 꿈에 그리던 사람과 함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에 갇혀 있죠? 2인승 소형 스포츠카니까 한 명만 태워야 돼. 그럼 나는 꼭 이 차를 타야 돼. 그쵸? 멀끔하게 뭐 이렇게 옷도 입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생각이 나실 텐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 고정관념 이런 것들 다 깨야 된다. 즉 최고의 대답, 최고의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구글 면접 질문이 되게 어렵고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이 구글 면접 질문 나왔던 내용이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혹은 또 창조적인 방법들을 찾아간 사람들이 구글에 입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떤 대답에 있어서도 또 어떤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최고의 그런 포인트, 최고의 대답이 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즉 마케팅에도 최고의 포인트, 최고의 대답, 최고의 지점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스위스팟이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스위스팟. 우선 스위스팟의 정의가 뭐냐면 스위스팟은 스포츠에서 테니스 라켓이나 야구 배트 등의 공이 맞았을 때 원하는 방향으로 가장 멀리 또 가장 빠르게 날아가는 최적의 지점이 바로 스위스팟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나 혹은 마케팅을 할 때, 내가 제품을 팔고자 할 때, 내가 소비자에게 어떠한 설득을 할 때 이러한 스윗스팟이 있다라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윗스팟의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즉 골프나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을 이렇게 딱 때리는 그런 스포츠잖아요. 그때 배트와 또 골프채에 맞았을 때 가장 멀리 나가는 한 부분이 있다. 여기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멀리 쫙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골프와 야구의 스윗스팟이 있는데 이 스윗스팟, 헤드의 중심을 지나는 선과 페이스면이 맞는 수직, 이 만나는 이 지점에 만나면 어떻게 된다? 대박이 난다는 거죠. 대답이.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도 이 스윗스팟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마케팅의 스윗스팟을 찾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제가 좀 탐구해가고 알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의 창조적 스윗스팟이다라고 뭐냐면 마케팅 4P, 마케팅 4P는 뭐라 그랬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 네 개가 최적으로 믹스돼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지점, 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4P가 잘 믹스돼서 소비자를 설득하는 그 지점, 순간이 있는데, 그래서 기업, 소비자 모두에게 최고의 매력을 느끼는 지점이 있는데, 이것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케팅을 배우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케팅의 창조적 스윗스팟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케팅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케팅의 스윗스팟을 찾기 위해 시장조사도 할 거고요. 시장조사도 배울 거고, 소비자의 트렌드, 흐름,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이 있는지, 이러한 전략들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시간이긴 하지만 무슨 마케팅일까요? 바로
뷰티 산업이 화장품 산업의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이 화장품 산업의 마케팅 전략의 3요소가 있는데 이건 제가 생각하는 3요소인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뷰티 산업의 즉 화장품 산업에서 마케팅 전략의 3요소는 MCM이에요. MCM. 첫 번째 마켓, 그 다음에 컨슈머, 그 다음에 미디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마켓과 컨슈머 미디어를 합쳐서 마케팅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마켓은 뭘까요? 마켓, 즉 시장입니다. 시장.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패션, 화장품이라고 하면 이 패션 혹은 화장품 시장이 판매액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시장인가? 안 그러면 판매가 줄어들고 있어서 시장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시장인가? 단순히 얘기해서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어떤 것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아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M, 마켓, 그 다음에 C, 컨슈머죠. 즉 소비자의 트렌드, 소비자 트렌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 그래서 소비자의 주요 관심 정보는 무엇이 있는지, 소비자는 어떠한 것에 관심이 있는지, 또 또 소비자가 관심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주름 개선인지 미백인지 안 그러면 슬로우 에이징인지 이러한 트렌드, 소비자의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컨슈머에 대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에는 미디어. 어떠한 광고 요소들을 보고 어떠한 채널을 통해 소비자들이 정보를 획득하는지, 어떤 걸 많이 사용하는지 하는 미디어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MCM.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케팅 트렌드. 요즘에 마케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요즘 명품 같은 경우도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되게 콧대 높던 그런 입생로랑 디오, 톰 포드 같은 브랜드들도 라이브 방송에 뛰어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즉 그래서 그 매체의 트렌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 뷰티 산업 마케팅 전략의 3요소 MCM, M 첫 번째 마켓, 그다음에 C 컨슈머, 소비자, 그다음에 M 미디어. 이 미디어에 대한 것들, 시장, 소비자, 미디어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게 뷰티 산업 전략 마케팅의 3요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 여러분들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배운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을 하자면, 마케팅 스윗스팟을 찾아야 되는데 뭐가 믹스된 마케팅 포피,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이 잘 믹스된 스윗스팟을 찾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뷰티 마케팅 전략 요소 중에 3요소는 마켓, 그리고 컨슈머, 미디어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뷰티 산업 마케팅 사례 파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사례 파트의 내용은 무엇으로 진행되냐? 즉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 대한 마케팅 불변의 법칙 체계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책 앞에 보시면 들어가는 말이 있는데요. 들어가는 말을 여러분들이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안 읽어도 들어가는 말은 꼭 읽고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라도 이 들어가는 말을 읽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동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이 강의를 잠깐 멈추시고 들어가는 말을 읽고 다시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말 다 읽고 오셨죠? 자, 들어가는 말 내용을 이제 가슴에 담고 우리가 오늘은 1장과 2장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는 리더십의 법칙입니다. 리더십의 법칙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더 좋기보다는 뭐가 되라? 최초가 되는 편이 낫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리더십의 법칙은 더 좋기보다는 최초가 되는 편이 낫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내용 중은 하나가 이것인데요. 이미 시장에서 최초가 되어 있는 어떤 회사보다 당신의 회사가
더 좋은 제품을 갖고 있다고 소비자를 설득하기보다는 그들의 기억 속에 최초로 들어가는 편이 훨씬 쉽다. 즉 내가 어떠한 제품을 만들었을 때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 더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소비자들에게 더 인식되기 쉬운 건 뭐다? 더 아니다. 이거는 내가 최초로 만든 거다. 아예 그냥 경쟁자가 없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최초로 만든 거다. 라고 하는 게 누구한테? 소비자의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다. 라는 부분이 어떤 영역에서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리더 브랜드는 거의 예외 없이 소비자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자리 잡고 들어간 브랜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서 나온 렌터카 시장 같은 경우에도 대표 굿즈가 나와 있죠. 허츠와 아비스에 대한 예도 나와 있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가장 딱 떠오르는 뭐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뷰티 카테고리에서 어, 화장품 매장 하면 떠오르는 곳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올리브영이죠. 올리브영이 그 화장품 매장에서 첫 번째 최초의 그런 개척자였기 때문에 또 그런 거고요. 또, 어, 또 여러분들께서 가장 잘 아시는 또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화장품 브랜드 같은 예를 들면 바로 요 멀티밤 같은 경우에 지금은 많이 쓰지 않지만 멀티밤이라고 하면 바로 가이가 떠오르겠죠. 가이. 스틱 멀티밤의 선두주자는 가이입니다. 가이. 그래서 원래 가이 외에도 성유리가 만들고 또 조성아가 만든 그런 많은 그런 스틱 제품들이 있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다 잊혀지고 가이만 현재 살아남고 있는 거고요. 또 가이도 뭐 마케팅적으로 PPL이라든지 광고에 많은 돈을 지출해서 소비자들의 인식이 잘 된 브랜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법칙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더 좋기보다는 뭐가 되는 것이 좋다? 최초가 되는 것이 좋다. 즉 최초의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화장품을 만들거나 내가 화장품 창업을 하고 싶다. 내가 화장품 창업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 혹은 화장품 상품 기획팀에 들어가고 싶다, 입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혹은 또 내가 나만의 미용실을 좀 만들고 싶다, 나만의 헤어샵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내가 이전에 있는 미용실보다 이 부분이 더 좋아요라고 어필하기보다는 이러한 최초의 무슨 헤어샵, 최초의 무슨 화장품, 이러한 최초의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리더십의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카테고리의 법칙이죠. 카테고리의 법칙은 어떤 내용이냐면, 늘 최초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미 다 최초인 회사들이 있는데, 최초가 될 수 있는 뭐를 개척해라? 새로운 영역, 즉 새로운 카테고리를 개척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두 번째 카테고리의 법칙은 최초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내용,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소비자의 기억 속에 최초로 인식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다. 자신이 최초가 될 수 있는 뭐를 찾으면 된다고요? 새로운 영역을 찾으면 된다. 생각처럼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 가장 먼저 자문해야 할 질문은 어떤 점이 더 좋은가가 아니라 어떤 점에서 최초인가가 되어야 한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전 제품보다 우리는 이게 더 좋아요. 우리가 뭐 요즘 화장품, 성분 중에 되게 유행하는 성분들이 PDRN 같은 경우가 있는데, 보통 지금 많이 판매되는 그 PDRN 앰플 같은 경우에는 PDRN 1000 ppm이 들어가 있다. 1000 ppm이 거의 1% 정도 되는데, 1000 ppm이니까 우리는 1000 ppm, 15,000 ppm을 넣어서 더 좋게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더 좋게 만든다고 한들, PDRN 앰플은 지금 메디큐브랑 차인박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하고 경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영역,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 지금 바쿠치올이라고 하는 식물성 레티놀 그런 성분이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데, 그러면 최초의 바쿠치올 헤어 샴푸, 린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초로 어떤 점에서 최초로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거나 샴푸를 만들 때도 더 좋은 샴푸를 만들자, 썼을 때 더 머릿결이 좋아지는 샴푸를 만들자. 머릿결 하면 엘라스틴이나 머릿결 좋은 그런 좋아지게끔 하는 그 대명사의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 제품들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샴푸를 만들자가 아니라 최초가 될 수 있는 샴푸는 뭘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슈화 됐고 지금은 아주 잘 팔리지는 않는데, 예전에는 없어서 못 팔았던 최초의 염색 샴푸의 그런 카테고리가 있어요. 샴푸인데 원래 염색을 하시려면 염색약을 따로 해야 되는데 샴푸를 쓰면서 염색이 된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염색 샴푸가 있는데, 이 염색 샴푸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모다모다 샴푸였죠. 모다모다 샴푸.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염색 샴푸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든 샴푸가 이게 바로 모다모다입니다. 모다모다 샴푸가 염색 샴푸고, 또 홍보를 어떻게 했냐면 사과의 그런 갈변되는 성분, 사과를 깎으면 거의 흰 색깔의 그런 속살이 나오잖아요. 이 흰 색깔의 속살을 공기 중에 노출하면 뭐가 되죠? 갈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과가 갈변되는 현상을 기반으로 만든 염색 샴푸, 즉 하얀 머리가 검정색으로 변하는 염색 샴푸다 라고 해서 엄청나게 판매를 한 샴푸가 바로 이 모다모다 샴푸죠. 자, 그래서 이게 엄청난 히트를 쳤고, 또 이 모다모다 샴푸의 대표님과 회장도 엄청 돈을 많이 버셨지만 약간 성분이나 이런 것 이슈가 좀 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온라인상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이나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슈가 됐던 성분들이 있고 과연 효능이 이게 맞냐, 이렇게 약간 이슈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새로운 염색 샴푸의 기준을 만들고 최초의 염색 샴푸를 만들어서 엄청난 성장을 이룬 모다모다 샴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보다 어떠한 최초의 상품을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혹은 상품 기획을 할 때 어떠한 부분이 최초인 영역인 것이냐,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머릿결 회복에 거의 최초의 상품은 엘라스틴. 예전에도 전지현이 선전했던 엘라스틴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릿결이 좋은 사람도 엘라스틴 했니? 처럼 물어볼 만큼 머릿결 좋아지는 샴푸의 대명사가 된 것들이 바로 된 제품이 바로 엘라스틴이다. 원래 샴푸의 목적은 뭐죠? 머리를 좀 깔끔하게 머릿결을 좋아지는 샴푸라기보다는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비누인데 머리에 쓰는 비누의 개념이었다면 이 엘라스틴이라고 하는 샴푸가 이 샴푸를 하면서 머릿결이 좋아지는 새로운 샴푸를 만들었고, 아까 얘기한 모다모다 샴푸도 머리를 감으면서 염색까지 되는, 최초의 염색 샴푸, 최초의 머릿결이 좋아지는 샴푸를 만들었다. 이러한 전략이 굉장히 유용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내 삶에 좀 적용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어떠한 최초의 영역을 개척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그럼 어떠한 영역에서 최초의 영역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화장품 논문을 좀 많이 쓰고 또 논문에 대한 심사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즘 특별히 또 논문에 대한 부분들이 뭐 때문에 더 쉬워졌을까요? AI 때문에 훨씬 더 쉬워졌기 때문에
저 같은 저의 그런 개인적인 바람은 여러분들이 학부 때 화장품 관련 논문을 등재하고, 또 이러한 성공 경험을 제가 화장품의 논문도 등재하고 화장품에 관련된 논문도 쓸 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취업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취업에서의 강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교수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부생들이지만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을 쓴 경험으로 취업에 도움을 주는 그런 교수가 되고 싶다라는 게 이제 저의 그런 바람입니다. 저의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저희가 마케팅에 대한 정의, 또 현대 마케팅의 역사, 그리고 마케팅 불변의 법칙 1, 2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론 파트가 좀 많았지만 앞으로 점점 수업이 진행될수록 사례 파트 위주로 진행이 될 거고요. 혹시라도 마케팅 불변의 법칙 책을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북이나 오프라인으로 책을 구입하셔서 책을 읽으시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업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2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3주차 수업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